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한숨 섞인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세계 반도체 대회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산업 관련 토론을 하는 세계 대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고 중국 반도체의 혁신을 알리는 행사로 전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한 고통이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에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자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늘 자신만만하던 중국 업계 관계자들도 만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재료 등 중국의 핵심 분야에 추가 공격을 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며 걱정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한 놈만 패던 불화살을 자신들에게도 향할 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 목록에 올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ZTE, HIK 비전 등 중국 기업 275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퀄컴, 엔비디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콘과 같은 캔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다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대만 TSMC의 거래가 막히자 자국의 파운드리인 SMIC를 적극 육성 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SMIC의 주력은 14나노미터 공정이기에 SMIC 맞춤형 지원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SMIC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화웨이 역시 이러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SMIC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역시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SMIC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IT 굴계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부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중 핵심인 IT 굴기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 반도체 업계 중 HSMC는 슈퍼루키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삼성을 잡겠다고 큰소리쳤던 기업입니다. 이곳은 우리 돈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원은 물론 정부의 주도하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시키거나 타 기업의 특허 무단 도용, 인재 빼가기 등으로 기업들의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치던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기술력은 한국의
기술력에 5년 이상 뒤처져 있죠. 그나마 중국 파운드리 산업을 대표하던 SMIC가 14나노미터 수준이었지만 이미 삼성과 TSMC는 7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이 되겠다던 중국의 IT 굴기가 얼마나 일장춘몽에 가까운 건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한국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며 이번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삼성은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2라인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30을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TSMC에 물량을 맡겨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인 파워10과 퀄컴의 차세대 5G 모뎀 X60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글로벌 기업의 물량 확보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 2라인의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 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IBM과 퀄컴, 특히 이번에는 TSMC의 주요 고객 중 한 곳이었던 엔비디아까지 수주를 따내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TSMC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직 TSMC의 세계 점유율은 삼성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TSMC의 예상 점유율은 53.9%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17.4%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3배가량 많은 거죠. 이렇게나 삼성과 TSMC 간의 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이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IT 기업 중 상당수가 잠재적인 경쟁사인 삼성에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도를 맡기기를 꺼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난 17일 IBM이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부분이 하나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기술 수준이 TSMC 못지않고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동시에 제품을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매섭게 TSMC를 맹추격하자 TSMC도 이를 의식해 2나노 공정을 서둘러 발표했는데요. 현재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둘뿐입니다. 또 두 선두 업체가 보유한 양산 기술 수준은 5나노로 동일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대유행 이후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아시아 국가의 사망률이 유럽과 미국, 남미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이다. 하츠히코 코다마 도쿄대 교수는 동아시아에는 수백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역사가 있다며 일본인의 면역 체계는 코로나19가 마치 이전에 노출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인 것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비 연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경우 아시아인들에게는 면역력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인들 그리고 남미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없어서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 것이다. 실제 30일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시아의 경우 한국 302명, 말레이시아 124명, 태국 58명, 싱가포르 27명, 홍콩 25명, 대만 7명,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은 0명이다.
중국과 일본도 인구 대비 사망률을 생각하면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중국 4,634명, 일본 1,017명이다. 미국은 사망자가 15만 5,285명이고 유럽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국 4만 5,999명, 이탈리아 3만 5,132명, 스페인 2만 8,443명이다. 방역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도 사망자가 9,221명이다. 남미의 브라질은 9만 1,377명이다. 유전자와 면역체계의 차이 즉 면역력의 차이가 사망자 수에 영향을 끼친다. 노벨상을 받은 일본 면역학 전문가인 바스쿠어 본조는 아시아계와 유럽계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의 대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지바대 과학자들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면역력의 차이가 사망자의 수에 영향을 준 사례들 16세기 중남미의 천연두는 콜럼버스의 교환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때문에 남미 인구 90%가 사망했고 유럽인들이 남미를 쉽게 정복했다고 봤다. 19세기 제국주의 확대와 함께 인도의 풍토병이 세계 각지로 퍼져 6차례나 대횡한 콜레라와 20세기 초 5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 사례도 비슷하다. 패스트는 14세기 유럽을 강타해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전염병이다. 패스트도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감염병이다. 피부가 까맣게 썩어들어가 흑사병으로 불렸다. 중국보다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주었다. 코로나 확산 멈추지 않을 경우 사업 연기할 수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대로 해당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도를 제외하는 등 시작 전부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18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고투 트래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쿄도에서 16일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자 이날 저녁 아베 총리는 감염 상태를 고려했다며 도쿄도를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6일 도쿄 286명, 오사카 66명을 포함해 전국 30개 광역지자체와 공항 검역소에서 총 622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은 것은 긴급사태 발효 기간의 최다치를 기록했던 4월 11일 이후 96일 만에 처음이다. 또 하루 622명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1일과 4월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16일 이전에도 도쿄도는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감염 전문가와 여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대학의 코다마 명예 교수는 국가가 총력을 다해 감염을 막지 않으면 밀라노와 뉴욕처럼 실패할 수 있다고 밝혔고, 도쿄도 의학협회의 오자키 하루오 회장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낫고2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1야당 입헌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최소한 도쿄를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내려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여행 장려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며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아카바 가지요시 국토교통상도 17일 노인들과 청소년은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투 트래블 강행 시 감염에 취약한 노인과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어나는 젊은 층의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쿄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행 장려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지고 있어 아베 총리가 사업 시작 전까지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본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사업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 시작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아베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